내 그 위에 있는 골반뼈가 앞으로 꺾여져서 허리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허리에서의 통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케어 체형 교정, 관절 수술 후 정상적인 움직임을 전문으로 수업하는 운동 전문가 천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의 순서는요, 첫 번째는 허리 통증이 생기는 원인과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모습과 움직이는 모습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허리 통증의 해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면 앞으로 평생 허리가 아플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중간에 넘기지 마시고요. 내 몸 상태를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몸 상태를 알아야 허리가 안 아프는 지름길입니다. 자, 첫 번째, 허리 통증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허리 통증, 디스크가 왜 생길까요? 허리가 약해서, 나는 원래 허리가 안 좋아서는 아닙니다. 허리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허리가 아픈 건 고관절의 움직임을 잘 쓰지 못하고 흉추의 움직임을 잘 쓰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관절의 움직임이 생기지 않으면 골반이 고관절의 움직임을 대신해 주는데, 대부분 골반을 앞으로 꺾어서 쓰는 게 쉽기 때문에 골반을 앞으로 꺾으면 허리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허리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내 아래쪽에 있는 다리뼈가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니까 그 위에 있는 뼈인 골반뼈가 앞으로 꺾여져서, 내 그 위에 있는 골반뼈가 앞으로 꺾여져서 허리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허리에서의 통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흉추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아서 허리 통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옆으로 서서 거울을 보시면 갈비뼈가 튀어나와 있으시거나 아니면 등이 엄청 일자로 펴져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텐데요. 흉추의 조절력이 떨어지면 갈비뼈가 위로 들려버리는데, 갈비뼈가 위로 들리면 마찬가지로 허리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허리에 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허리 통증을 유발하거나 디스크가 심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에 따른 체형 분석과 동작 분석, 그리고 통증이 나타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네 가지의 자세로 서 계신데요. 첫 번째, 고관절을 앞으로 과하게 꺾어서 서 계시는 모습인데요. 허벅지 뒤에서 골반을 조절해 주는 능력이 떨어져서 골반이 앞으로 많이 넘어간 체형입니다. 그 두 번째, 과하게 뒤로 젖혀져서 서 계신 체형인데요. 코어랑 복부랑 하복부에 힘이 없어서 골반이 밀려 나와 있는 체형인데, 이 체형도 허리가 아프기 쉽습니다.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 있죠, 평상시에. 그 세 번째, 갈비뼈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체형인데요. 흉추에 닫아지는 힘이 없으니까 갈비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계신데, 체형상 이런 분들이 살이 찌지 않아도 갈비뼈가 튀어나와 버리기 때문에 복부가 많이 튀어나와 보이는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많이 보이는 체형인데요. 짝다리를 짚는 건데요. 한쪽 근육이 짧고 한쪽 근육이 길다 보니까 골반을 한쪽으로 틀어서 서 있는 걸 가장 편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런 분들도 한쪽 근육이 짧기 때문에 허리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서 계시죠? 이런 체형을 가지신 분들의 대다수가요, 실제로 걸음을 걸을 때 측면에서 바라보면 골반을 오리 엉덩이를 해서 이렇게 걷거나요, 정면에서 바라보면 몸통에 회전이 나오지 않아서 양쪽 팔이 움직이면서 걸어 다녀야 되는데 한쪽 팔만 움직이면서 걸어 다닌다던가, 아니면 양쪽 팔이 움직임 없이 몸을 이렇게 꼿꼿이 세워서 걸어 다니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통증이 나타나는 상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체를 숙였다가 일어날 때 통증이 나는 케이스인데요. 이런 케이스는 숙이기는 잘 숙이시는데 골반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은 채로 척추 아래에서만 굴곡을 만들어서 상체를 숙이기 때문에 다시 상체를 세우려고 하면 허리 아랫부분에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면서 상체를 세우시는 케이스입니다. 고관절의 움직임을 같이 쓰지 못해서 허리로만 상체를 숙이기 때문에 허리에서 내 상체의 모든 체중을 감당해서 이 허리로만 자꾸 움직여서 몸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체를 숙이기조차 어려운 분들인데요. 이제 바닥에 있는 물건을 줍더라도 무릎을 구부려서
몸을 구부리지 못하니까 몸을 세우고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것조차 두려워서 몸을 세우셔서 다리만 들어서 양말을 신는 분들이 이런 경우인데요. 평상시에 몸을 너무 세우는 힘을 많이 쓰는데 흉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허리에서만 몸을 너무 펴서 세우고 있으니까 허리가 평상시에도 계속 긴장된 상태인데 그걸 긴장을 풀고 내려가려고 하니 허리에서 통증을 일으키고 허리가 지레 겁을 먹고 이 숙이는 동작 자체를 못하는 상태일 겁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 흉추에 움직임이 생기지 않아서 생기는 고통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다 오셨어요. 세 번째는 해결 방법인데요. 유튜브에 올라온 이것저것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허리에 좋다는 동작들 보시기도 하시고, 근데 사람들마다 케이스가 달라서 함부로 따라했다가는 허리를 되려 아프게 한 적도 있으실 텐데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동작에 항상 필수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셔야 될 마사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허리의 움직임이 너무 나오지 않아서 근육들이 과하게 긴장된 상태일 텐데요. 이런 공 하나 구매하셔서요. 바닥에 두시고 이 위에서 몸을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이렇게 돌리거나 앞뒤로 좀 움직여서 마사지를 해주실 거예요. 그럼 허리 통증이 있는 부분들은 사실 통증이 조금 너무 심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싶으시면 살살 하셔도 괜찮고요. 약간 괜찮다 싶으면 체중을 눌러서 이 부분들을 좀 마사지 해주시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자, 항상 이 과정을 먼저 거치시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들을 해야 허리에 애초에 조금 가지고 있던 부담감들이 줄어들면서 허리 통증 없이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운동인데요. 집에 있는 의자 앞에 두시고 의자를 잡고요. 무릎을 들어 올리실 건데요. 근데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무릎만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래야 고관절에 움직임이 생길 수 있는데요. 처음 하시면 이 허리 뒤쪽에서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허벅지 앞에서 통증이 생기거나 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걸 평상시에 너무 안 하시다 보니 생기는 통증이기도 한데 극심한 통증이 있으시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작 진행하실 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무릎을 드는 건 아무 의미 없으니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를 드셔도 괜찮아요. 그래야 이 고관절에서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은 누워서 고관절 움직임 만들기를 할 건데요. 반대 다리는 구부리시고 한쪽 다리는 편 채로 다리를 들어 올리실 건데요. 이 동작 하실 때 허리 사이에 공간이 약간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아예 허리를 띄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서 있을 때도 허리 사이에 공간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손 하나 정도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신 상태에서 다리를 일자로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근데 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허리 사이에 공간이 사라지면 안 되고 계속 허리 사이에 공간이 있게끔 움직여야 이 고관절에서 움직임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쪽 관절이 움직이지 않게끔 옆으로 다리를 보냈다가 가지고 오실 건데요. 이거 역시도 많이 안 가셔도 돼요. 이렇게 이쪽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를 보냈다가 이쪽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까지만 다리를 계속 가지고 와서 움직여 주실 거예요. 마지막은 얘네를 회전시켜 주실 건데요. 이거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 다리를 움직이셔야 고관절의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 다음은 흉추의 회전 만들기를 할 건데요. 집에 있는 베개에 누우시고 양손 앞으로 길게 뻗으시고요. 오른쪽 몸 위에 있는 쪽 다리를 바닥 아래다 두셔서 이 무릎은 이제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양손 앞으로 길게 뻗으시고 천장 방향으로 손 보내주시면서 가슴이 같이 돌아서 뒤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가지고 오실 거예요. 이때 이쪽 무릎이 떨어져서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무릎은 바닥이 유지해 주시고요. 몸통에서의 회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팔만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시선이랑 같이 몸이랑 회전해서 돌아갈 거예요. 이것도 많이 가실 필요 없어요. 회원님의 움직임이 생기지 않아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만 먼저 만들어 두고 그 다음날 좀 더 괜찮으면 조금 더 넘기고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면 돼요. 첫날부터 한 번에 이걸 완전 다 뒤로 넘기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은 흉추 닿는 힘 기르기인데요. 이 동작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날개뼈 아래에다 포물로 두시고요.
골반부터 명치까지의 움직임은 생기지 않게끔 고정해 두실 거예요. 그리고 명치부터 시작해서 이 위의 움직임이 뒤로 넘어가는 흉추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실 건데요. 내려갈 때 흉추에서만 몸을 뒤로 보냈다가 흉추를 닫아서 위로 올라오면 몸이 이렇게 떨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을 할 때 허리를 이렇게 꺾거나 고개를 넘겨서 가시면 안 됩니다. 명치 중앙부터 골반까지 움직임이 생기지 않게끔 이 위의 움직임이 넘어갔다가 이 위의 움직임을 닫아주면서 올라오면 이렇게 떨림이 생겨요. 이게 흉추를 닫는 힘을 기르는 동작입니다. 이 움직임을 잘 해주셔야 이 흉추를 닫아내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동작 매일 10분씩 쭉 이어서 한 동작당 15회씩 3세트 정도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 부모님이나 친구 아니면 주변에 허리 아프신 분들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 꼭 보시면 여러분이 평생 허리 아플 일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도 좋아지지 못하시고 운동하는 곳들 찾아서 어떤 선생님이 좋을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병원은 허리를 고치기만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고친 이후에도 여러분 몸이 잘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꼭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발 평생 이 영상 잊지 마시고 꼭 생각날 때마다 허리가 아플 때마다 찾아오셔서 보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